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과학 강사 강나연입니다. 네, 이제 저희 학생들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도대체 통합과학이랑 화학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의 목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목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은 제일 앞에 과학의 기초, 즉 단위 같은 거 설명하는 부분이 살짝 첨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막 AI, 인공지능 이런 게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짝 배우는 게 뒤에서 조금 첨가됐다 뿐이고 이 중요한 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지금과 유사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생들 내신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고난이도 영역이고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그 단원, 소단원 제목을 보시면 거의 물리나 화학 파트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중등과학에서 일단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인 물리 원이나 화학원을 선행하면 통합과학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과학 이제 수능 과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통합과학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학원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 했을 때 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기존의 화학원 내용이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조금 약간 변형이 된 목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단원에서 나오는 이 몰이라는 파트가 사실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없고요.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하는 원자 구조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 2단원이 싹 빠지면서 현재 화학2에 해당하는 동적 평형, 그 화학 평형 같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1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 생각하는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이긴 한데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2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이 될 거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화학원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공식도 외우고 뭔가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 하는데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여기 2단원 지금 현재 바뀐 내용 중에 2단원 같은 화학결합과 분자 입체 구조 이거는 통합과학이랑도 완전히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원을 먼저 선행을 해주시고 통합과학을 배우면 좀 학생들이 많이 수월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통합과학이랑 화학원 수업이 어떻게 열리느냐라는 건 이제 첫 번째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는 3월 9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PHS라고 써놓은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3들 대상으로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이제 화학원 기본반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토요일 2시부터 5시 30분으로 화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 과목이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3시간 30분 수업으로 제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 지금 솔직히 통합과학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학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또 통합과학 특강들이 막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합과학을 막 해야 되나라는 고민하시기보다는 화학원이나 물리원을 선행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 목차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뭔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호흡을 길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이 내신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 휴강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잡아놨고요. 저희의 목표는 8월 달에 통합과학을 한 바퀴 돌리자가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내용을 기본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일단 한 바퀴 내용을 쭉 훑어보자. 그럼 이제 8월에 저희가 종강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바로 심화반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학기 때까지 저희가 1년 과정으로 통합과학을 2번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짧게 커리큘럼을 세워놨어요. 일단 목표는 저희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화학원을 가볍게 한번 돌리자가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여름방학 되기 직전까지는 살짝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바로 연계해서 이제 화학원 기본반이 아니라 화학원 심화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심화 개념까지 좀 다 배울 수 있는 PHS1 심화반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해 놨습니다. 전 당연하게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매주 추가 프린트 문제로 주간지 형태로 문제풀이 연습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테스트, 그다음에 진도에 대한 내용들은 다 후보님들한테 전송을 드리고 있고 그 백지복습 같은 경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이 과학을 딱 봤을 때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용까지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백지복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일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사실 백지복습이라는 게 그냥 백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한 내용은 1대1로 다 개별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가지고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길어서 제가 답장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진도는 어디 나갔고 문제는 잘 풀어오고 있고 제시에 걸렸는지 이런 거 정도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